오늘 강의는 기존 기초 중의 기초인 강의를 10강쯤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0강쯤 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꼭 알아야 될 부분을 한 번 더 짚어가면서 1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는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기초 정리를 한번 하게요. 우주는 그냥 공활한 상태예요. 그냥 공활한 상태인데 거기서 뭐가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이 무국입니다. 그 무국 상태에서 분화가 되는 게 다시 태극으로 분화해요. 태극 이코르 음양이에요. 음양으로 분화가 된 거예요. 음양으로 분화가 된 게 양은 화의를 대표하고 음은 수가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양은 플러스, 음은 마이너스. 근데 다시 그 양은 수화의 운동석연에서 목금이 생겨나는데 그 양은 다시 목과 양음의 목과 양양의 화 그리고 양음의 금과 음의 수로 사행으로 분화가 됩니다. 이 사행이 서로 그 기운의 흐름을 중간에서 조정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토예요. 토는 음양의 운동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같이 생겨나는 조절의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조절의 기운. 그리고 그래서 오행이 생겨나는 것인데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이제 오행이 생겨난 겁니다. 이 오행은 다시 하늘의 기운을 대표하는 천간으로 분류가 돼요. 그 천간 중에서도 양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공부하실 때 그냥 천간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다라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갑, 양목, 을, 음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지 편합니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인데 갑, 양목, 을, 음목 화는 병화, 양화, 정, 음화 토는 무, 양토, 기, 음토 금은 경, 양금, 신, 음금 수는 임, 양수, 계, 음수 이렇게 천간이 10개로 다시 분화가 되고 그 분화가 됐는데 그럼 지지는 하늘의 기운 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간은 기운이고 지지는 세다. 천간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면서 사주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감흥을 하는 것이고 지지는 실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목은 인, 양목, 묘, 음목 사양화, 오음화 진, 양토, 술, 양토, 미, 음토, 축, 음토 신, 양금, 유, 음금 해, 양수, 자, 음수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사양화, 오음화로 썼고 해, 양수, 자, 음수로 썼는데 이 자나 오는 실질적으로 형으로는 양인데 상으로는 쓰기로는 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저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지금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갈 겁니다. 여기서 외울 때 인, 양목, 묘, 음목, 사, 양화, 오, 음화, 진, 양토, 술, 양토, 미, 음토, 축, 양토 축, 음이네, 잘못 써졌네. 축, 음토, 신, 양금, 유, 음금, 해, 양수, 자, 음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크게 지지도
인묘는 목이고 병정은 화고 진술중미는 지지에서 토고 신유는 금이고 임계는 수다. 천간으로서도 임계는 수고 경신은 금이고 무기는 토고 병정은 화고 목은 가불은 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우리들이 이제 이것도 다 흔히 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12지지가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는데 인묘지는 봄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띠별로는 호랑이, 인호랑이, 묘토끼, 용, 진용, 사뱀, 오말띠, 미양띠, 신원숭이띠, 유닭띠, 술개띠, 해돼지띠, 쥐, 자쥐띠, 축, 소띠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의 기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해라는 해자축이라는 지지의 상을 우리가 좀 더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형으로 이렇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쥐 서로 대응을 해놨어요. 월은 인은 2월이고 그리고 2, 3, 4, 5, 6, 7, 8, 9, 10, 11, 12 가겠죠? 양력으로 축월이 1월이에요. 실제로 축월이 제일 춥지 않습니까? 겨울입니다. 1월이 양력으로. 이렇게 대응이 돼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또 하시면 되고요. 천간의 음양, 오행, 배속, 에너지의 정신기. 양은, 태극은 음양으로 나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은 발전, 확산의 의미고 음은 마무리, 저장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양 중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목화, 한참 발전하는 병정, 그리고 조절자인 무기토, 그리고 마무리를 시작해가는 금, 경신, 완전 마무리된 응축되는 수, 임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크게 목의 각 오행의 어떤 특정 기운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몇 단어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천뇌진이 한문으로 쭉 써진 것은 아직은 몰라도 되고요. 목은 성장, 생명, 희망, 시작, 의지,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봄에 막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청소년을 나타내기도 해요. 막 시작하는 거, 성장하는 거, 발전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불은, 목은 그런 의미가 있다. 화는 박지 않습니까?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표출하려는 것이고, 확산, 밝음, 활동, 분주, 연애, 홍보를 화가 나타내는 것이고요. 토는 오행의 중심으로서 화합, 조절, 신용, 감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금은 결실, 수학, 의리, 단호, 결과, 현실. 수는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 휴식, 철학, 비밀, 야심, 신중. 음양은 저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음양은 항상 음과 양은 교차되면서 두 가지 기운이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또 밝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을목으로서 멈추는 부분이 있어요. 옆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음양에 대해서 같이 늘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성장, 생명, 목은 생장, 생명, 희망, 시작, 의지, 창조다. 화는 확산, 밝음, 활동, 분주, 연애, 홍보다. 토는 오행 중심이고 화합, 조절, 시정, 감춤이다. 금은 결실, 수학, 의리, 단호, 결과, 현실이다. 수는 지혜, 휴식, 철학, 비밀, 야심, 신중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계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봄에 나무가 심어졌어요. 여름에 확 퍼져나가요. 이제 이거 토는 중앙이니까 각각 끼어들어가는 게 이건 이제 놔두고. 금은 겨울에 결실을 맺어요. 수확을 해요. 금이니까 의리가 있고 단호한 부분이 있어요. 금은 결과를 얘기하니까 현실적이에요. 수는 지혜고 겨울이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휴식이고 철학이고, 그러면서 수는 또 비밀이고 야심이고 신중이고 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지지의 음양, 오행, 배속, 물질, 기의 형상화.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눈에 익혀보자라는 의미에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봄은 인, 묘, 진, 월이 봄이다. 근데 인, 양목, 묘, 음목, 진, 양토, 호랑이, 토끼용 2, 3, 4월이다. 여름은 사, 양화, 뱀이고 5월이고 음화, 5, 말이고 6월이고 음토, 미월, 양이고 7월이다. 5, 6, 7월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가을은 8, 9, 10월이 가을인데 신, 온숭이, 양금, 유, 닭, 음금, 양토로 술, 개. 겨울은 해자, 축월이고 1, 11, 12, 1월인데 돼지, 쥐, 소 이걸 표현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토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은 사주를 해석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 진을 토지만 목으로, 미를 화로, 수를 금으로, 축을 수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묘진 그룹은 봄이고 사오미 그룹은 여름이고 신유술 그룹은 가을이고 해자축 그룹은 겨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천간지지가 60갑자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인데, 천간지지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쭉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자축, 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기운이고 지지이고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가 12월이죠? 네,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까지 가고 여기서는 개까지 왔단 말입니다. 천간은 지지는 술해까지 왔고. 자,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를 다 쓰다 보니까 10개 하고 남아요. 그럼 또 이어서 그 지지 남는 수에다가 갑을 술의 자축임묘 진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냐 그러면은 12자 곱하기 10자는 60자가 되면 60개가 되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60갑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행의 분화 과정에서 공무극에서 태극 양음으로 갈렸다. 양은 목화다. 중간에 토는 조절이다. 음은 금수다. 그리고 천간 오행의 음양의 배속 이 말이 있어요. 이거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다음에 좀 어려. 이건 또 아니네. 천간 음양을 그냥 여기는 천간의 오행을, 지지의 오행을 음양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갑병 무임경은 양이고 을정 기신계는 음이다. 인진사 신술에는 양이고 묘미 유자축은 음이다. 근데 유기미랄지 그런 거 할 때는 자인진 오수인수를 해가지고 양이고 미위에 그것은 음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하면서 여태까지 애우세요라고 하는 것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천관과 지지의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는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후천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언제쯤 되겠네요, 뭐 가격은 얼마쯤 받겠네요 하는 그때 써먹는 거거든요. 선천수랄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유기민할지 다른 데서 써먹고 그러는데, 우리 사주에서는 후천수를 주로 씁니다. 저는 후천수 씁니다, 사주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선천수로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그분들이시고, 후천수로 쓰니까, 후천수는 바른 듯이 애호라겠어요. 여기까지 내가 강의하면서 애호란 부분은 딱 이거 하나뿐이 없었네요. 사주 공부는 외워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외워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전부 다 머리에 돌아가거든요. 맨 처음에 저도 공부할 때 이걸 다 막 이것저것 외우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외울 건 실제로 많지 않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면은 다 돌아가는데, 실제로 일육순이, 27환이, 후천수, 38목인이, 49금인이, 50톤이 이것도 안 외워도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게 되면,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라고 외워지게 돼 있는, 스스로 이해하게 돼 있는데, 그거 강의 들어가는 한참 걸리니까 이렇게 그냥 외우시라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양이 있고 음이 있어요. 양은 16수지 않습니까? 그럼 16수 똑같은 16수인데 양은 임수가 되고 음은 개수가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는 짝수다. 양수는 홀수다. 음수는 짝수다. 이렇게. 이거 사구금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사구금이면은 사가 짝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이죠. 그러니까 유금이 되겠죠. 구는 양이죠. 신금이 되겠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 있지 않습니까? 토는 진술중미가 내자가 토인데, 실질적으로는 미토가 10이고 나머지는 다 5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천지통보랄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사주 아주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후천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워줘라. 외워줘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는 천간의 음양 배치에서 천간 지지에 이제 상생상극공대, 이건 이제 천간 지지라고 하는 게 그냥 오행의 상생상극도라고 보면 돼요. 상생상극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행의 상생상극공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목은 가을인데, 이건 이제 천간 얘기한 거예요. 목은 화에다 불을 떼준다. 복생화. 화는 흙을 구워서 도자기 벽돌을 만든다. 화생토. 토는 떡 속에 그 바위 같은 게 있더라. 금, 토생금. 금 속에 물이 있더라. 금생수. 수가 나무를 키우더라.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가는 거에 상생도고요. 그 다음에 상극으로는 하나씩 건너뛰는 거예요. 목에서 토를 그가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 박으니까 토가 깨지겠죠? 그래서 목국토고, 토는 물길이 흘러가는데 토로 수를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국수고, 그 수는 불을 끄니까 수국하고, 화는 금을 녹이니까 화극금이고, 금은 나무를 자르니까 금근목이다. 여기서 기초에서는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목이 제방에 나무를 심어놓은 게 그 제방이 넘어지라고 심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제방에도 짱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가
금을 극한다? 불로 녹여서 쇠를 좋은 물건을 기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제어의 개념인데, 이렇게 일단 초학에서는 이렇게 상생이고 이렇게 상극을 한다. 상극에 있어서 상극이지만은 극을 함으로써 서로를 발전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이제 들어가면서 좀 더 깊은 공부에서 그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말하시면 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도표로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도표로 해서 정리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도표로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해자축, 임계기, 이제 정관은 놔두고요. 해자축, 오행 색깔로는 검은 색깔이고, 이건 수를 나타내고 북방이고 겨울이다. 인묘지는 동방을 나타내고 봄이고 목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사오미는 여름이다.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지금이 산은 남남북 방향이고 지는 동남 방향이에요. 이 방향의 각도 그대로 30도씩 가면 됩니다. 화는 사오미인데 남쪽이고 여름이다. 신유술은 금인데 서쪽이고 가을이다. 이렇게 표로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 교재 보시면은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차분히 들여다보시면은 이런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해놨는데, 다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 불가하니까 그것 보시고, 양권, 음권은 천지통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식화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양권, 음권에 대해서 지금 초학되신 분들은 좀 빠른 감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천간합을 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도식을 보면은 생지, 묘지 부분이랄지 전체 움직이는 자연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가 가기 편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양권, 음권. 양권, 음권이라고 그래요. 양권, 음권이라는 이제 기초에서는 이건 이제 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그래도 알고 가야지 그 다음에 어떤 감들을 잡아가는데 좀 더 낮게 써서 제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양권은 하늘의 태양, 병화, 그리고 충천분지로 올라오는 개수, 그리고 뻗쳐나가는 옆으로입니다. 옆으로 뻗쳐나가는 예요. 을목.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경금. 그리고 지구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무토. 이 5가지가 양권이에요. 병화, 개수, 을목, 경금, 무토. 여기서 참고적으로 천간의 양간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그리고 임수거든요. 간목, 병화양간, 무토양간, 경금양간, 임수양간이에요. 5개죠. 근데 여기서는 양권이라 해놓고 개수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을목이 들어가 있고
음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은 양간이라는 거는 것은 그 성정이 양이란 얘기고, 양권이란 얘기는 그 천간이 그 양의 권역에서 같이들 이 천간들이 어우러져서 사주가 구성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의 세계에서 놀기를 좋아한다. 이것들. 이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 이것은 양의 세계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권에는 정화, 임수, 간목, 신금, 기토가 있어요.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음관에는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계수가 있어요. 자, 이건 마찬가지로 이것은 천간의 기운으로서 음기를 가지고 있다. 이 음권이란 이것은 이런 천간들은 음권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게 더 이상적이다. 이 얘기예요. 이제 지금 이것을 알면은 사주를 쫙 보고 천간만 보고도 힘들겠네, 안 힘들겠네, 이게 좀 더 감이 잡히는 상황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글자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임, 갑, 신, 전부 다 지금 음권을 쓰고 있죠, 이게? 여기서 병화. 양권이 들어있다, 이거, 양이. 이거 굉장히 사주의 상당히 깊은 부분이에요. 음권에 양권이 있다. 이건 뭐 이제 조우로서 뭐 맞추고 어쩌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음권, 양권이 섞어지는 것보다는 같은 권역에서 놀아나는 게 더 사주에 더 낫다. 네,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그럼 양권, 음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권, 음권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묘가 있고 유가 있어요. 이제 보편적으로 수가 위로 가고 화가 밑으로 가고 북방이 우계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목적은 목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열매 맺고 보존해서 다시 생장하는 거, 이게 이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이제 보기 좋게 낮, 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계절로 여름, 겨울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치고, 여기서 이렇게는 지구 토로 보면 돼요. 그냥 지구. 여기는 사람이 살아있는 공간, 하늘. 그러니까는 여기는 양권, 여기는 음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열매의 씨앗이 이제 신금이거든요. 열매는 경금이고. 자, 그런데 신금에서부터 이제 열매가 응축이 되죠. 이 신금, 지지신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을. 점점 숙성이 오면서 유금에서 완숙해지고 술토에서 응축이 시작되고 해수에서 응축을 해서 자수로 가서 완전 자수에서는 응축할 때로 응축을 해서 축토로 넘어가거든요. 축토에서는 그것의 응축의 힘이 너무 세서 다시 폭발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자, 폭발의 기운이 생기는데 폭발이라는 폭발 이꼬르 탄생이나 마찬가지란 얘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축토에서 이 모든 것이 목을 기준으로 목 이꼴 인간입니다. 축토에서 이제 응축된 게 개수를 품어내요. 우리 그 겨울에 보면 고로쇠물 있죠? 여기 개수가 풍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로쇠물 좀 더 넘어가면은 아지랑이, 범아지랑이 올라가서 무토를 만나서 다시 떨어지면서 개수가 빗물로 임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개수가 축토에서 개수를 품어 올리면서 간목을 땅을 뚫고 올라와서 목은 생장하는 기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기운. 처음 땅을 뚫고 나와서 뻗쳐오르는 기운이란 말입니다. 이 뻗쳐오르는 기운에서 을목으로 그 기운이 전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을목에서는 솟아오르는 것을 멈춰 그러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퍼져나가면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덩쿨나무도 있고 뭐 할 테죠. 예술 들어도 내가 그려놨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4월 되면은 시방이 꽃이에서 조그만 그 꽃 보면은 이게 시방이 생길 겁니다. 이제 벌나비가 날아들어서 수정가고 그러겠죠. 여기가 이제 열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화에서 신금이 장생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시작을 해서 이 한참 성장을 하고 열매가 그러면서 이제 미토에서 넘어가서 신금으로 그럼 열매가 이제 우리 감으로 보면 감이 이제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신금에는 우리로 하면은 8월이죠. 8월에 더운 바람, 굉장히 더웠다가 이게 인신상화 얘기하고 연결되는데 더웠다가 바람도 불어왔다가 이제 7월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입추에서 처서 사이 얘기예요. 더운 바람, 약간 서늘한 기운 이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금화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엿석에서 이제 열매가 숙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유금에 와서는 완전히 열매가 이제 땅땅한 열렸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신금에서 유금으로 가는 그 열매의 과정은 이 숙성하고 유금에서 술토로 가는 숙성하고는 좀 다른 숙성입니다. 이 숙성은 이 열매 신금에서 유금으로 가는 숙성은 성장이라는 개념이고 이 유금에서 신금에서 술토로 가는 것은 익어간다, 농익다 이런 얘기예요. 까치밥 시골에서 큰 분들은 할 거예요. 그 감 같은 거 따고 나서 몇 개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이 이제 흐느흐느해지고 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런 숙성 얘기예요. 그러면서 씨가 신금이 술토에서 이제 그 유금이 신금이죠? 땅 속으로 이제 떨어져요. 이제 술토로. 자, 술토로 떨어지면은 술토 속에는 신금, 정화, 무토가 있어요. 이제 지장간 좀 있으면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은 그 신금은 씨앗이죠. 정화는 불이죠. 무토는 토죠. 씨앗이 흙 속에 들어있으면서 흙 속에 씨앗이 들어있으면서 이 흙 속에 있는 온기 이걸로 씨앗을 보호를 하는 이런 개념이 술토에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술토에서는 이걸 응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해수로 넘겨져요. 해수에서 이제 잡다한 영양분이 풍부한 물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기운을 응축을 해가거든요. 수축. 자수에서는 완전 땡땡 수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이제 축토로 이렇게 넘어가면 축토에서 그 응축의 기운을 견디다 음미과하면은 양이 희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폭발해서 개수가 분출하면서 간목이 넘어가는 거예요. 간목이 다시 생성하고 이제 그렇게 계절이 돌아가면서 개수 하늘에 풍천한 물 을모 개수 이제 아지랑이 개수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개수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 아지랑이 을모 나무가 펼쳐진다. 경금 열매다. 무토는 대기권이다. 이 얘기예요. 땅속의 기토는 이제 축토 얘기겠죠. 기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땅속에 신금과 정화와 임수와 간목이 이렇게 있다. 간목이 씨앗이에요. 씨앗이 신금이 간목으로 발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생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발전하는 곳, 이게 윤회 뱅글뱅글 돌고 그 사람의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의 때문에 이걸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옆에 이렇게 뭐 적어놨잖아요. 자, 인목부터 보자고요. 여기가 병무의 생지란 얘기예요. 여기 인목이 생지. 자, 화토 동궁이라고 그럽니다. 화하고 토하고는 같이 움직인다. 기운이. 근데 그 풍수할 때는 수토동궁으로 갑니다. 물하고 땅하고 같이 움직인 것으로 이게 그 살아있는 생명체. 이것은 화토동궁으로 봐서 화하고 토하고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에서는 병무가 생지다. 묘에서는 개수가 생지다. 진토에서는 임수하고 신금이 묘지다. 사화에서는 경금이 생지다. 오화에서는 을목이 생지다. 미토에서는 간목과 개수가 묘지다. 신금에서는 임수가 생지다. 유금에서는 기토와 정화가 생지다. 술토에서는 병무울이 묘지다. 해수에서는 간목이 생지다. 자수에서는 신금이 생지다. 축토에서는 경금, 기토, 정화가 묘지다. 이거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인토에서 임미 묘지라는 것은 그 전 계절을 지는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봄 전 계절의 해자축월이 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수를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묻는다. 여기까지 이제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금이 씨앗이죠, 씨앗. 씨앗이 묘지이지 않습니까? 신금이 그 진토에서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참 편할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촉이 트고 이렇게 큰단 말입니다. 근데 진월 4월쯤 되겠죠. 식목일을 먹는 달인데 진월에 갔을 때 그 씨앗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치고 여기서부터 씨앗을 양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앗이 이렇게 해서 이미 이때 이게 흙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신금을 영양분 주고 모든 역할을 했던 것이 다 진토에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토가 이제 신금의 묘지다. 임신 이제 묘지다. 이제 이렇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런 식 자연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양권 음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더 깊은 부분까지를 여기다 강의를 같이 해놔 버리는 게 지금 이것까지 들어가는 것은 기초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버린 것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놨으면 지금 아까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더 관심 갖고 이러네 하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 구성 때문에 이걸 해놔버리는 것이지 이것을 초학들한테 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이제 대강 감으로만 알고 계세요. 목은 갑을목이 있는데 갑목은 근간이고 을목은 묘엽이다 이거예요. 잎사귀다 이거예요. 을목은 그리고 이제 갑목은 바다에서는 고기 해일용을 얘기를 하고 을목은 이제 공기에서 이제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러려니 하고 듣고만 오세요.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좀 사주가 많이 풀릴 때쯤 사주 다 풀리고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물상론에 들어왔을 때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미리 여기다가 챕터에서 이제 강의를 해놔버린 거예요. 천지통보 강의하면서 사실은 천지통보로 강의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화는 이제 병정인데 병화는 화고 직사열이고 정화는 실이고 복사열이다. 그리고 정화는 태양이고 외색광이고 화 중에서 정화는 달이고 내심화다. 지금 이렇게 한문으로 써놓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초화 같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 그냥 이 난에서 그런 얘기 한번 이제 시불시불 되더라 하고 나서 나중에 가면서 이거 다시 보면은 상당히 그냥 팍팍팍 이해가 가요. 그냥. 토는 이제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포면토로서 살가죽이고 기토는 이면토로서 속살이다. 그리고 이제 무토는 피부 얼굴이고 기토는 배 복이고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몸을 구성하는 살이란 얘기예요.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경금은 풋과일이고 청과고 신금은 열매고 익은 과일이에요. 그리고 경금은 뼈고 신금은 정자예요. 신금은 또 자수도 정자가 됩니다. 임수는 이제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임수는 고인물 호수고 계수는 흐르는 물이고 분산된 아지랑이 충천의 그런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임수는 지혜고 이제 신장이고 계수는 신경이고 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런 것이 있으려니 하고 듣고만 오세요. 인체 부위로서는 이제 목은 간인데 간목은 부위는 간이고 천간 갑을 뜻이고
부의로는 머리를 뜻하는 것이고, 지지로는 그 뜻은 인이고, 그리고 부의는 이는 척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봐봐요. 이제, 간이 부위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셉 타고, 이렇게 해서 한 셉 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간지, 음간지, 우아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을묘가 있는데, 을묘는 혈이고, 혈이다 이거예요. 근데, 간은, 청간간이에요. 청간간. 그것은 을목은 수족이에요. 수족. 옆에 막 펼쳐나갔지 않습니까? 묘는 사지. 수족과 같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임목이라는 이렇게 그 동양목이 있는데 여기서 뻗쳐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목은 사람의 골격으로 보고 이것은 이제 묘목, 을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고는 그 사지, 또 사지에 있는 이제 그 털도 됩니다. 이게 진토다 이거예요. 진토는 이게 지금 왜 진토를 여기다 써놨냐면 어차피 임묘진 해가지고 이게 진은 봄토거든요. 봄토니까 이게 뭐가고 가까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지금 초학들은 아까 헷갈릴 건데 이거는 그냥 그러려냐고 듣고만 가세요. 나중에 이제 다 사지 풀 어느 정도 되면 이해가 갑니다. 진은 대장이다. 그리고 달이다. 이런 얘기예요. 화는 이제 마음인데 힘인데 병하고 사는 눈이다. 정오는 힘이다. 그리고 이제 청간 병화는 눈이고 정화는 힘이다. 사화는 소장이다. 오는 단전이다. 단전에가 이제 오가 그 단전에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사의 열이.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가 이제 방광도 돼요. 그러면은 임수가 또 방광이거든요. 그 정임합 해가지고 여기가 오하지 않습니까? 오하는 정화나 마찬가지예요. 합을 해가지고 이제 모기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게 이제 열기를 이제 에너지를 품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은 초학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은. 미는 위장이고 밥통이고 위다. 왜 위고 밥통인지는 이제 나중에 쭉 그 공부를 하면 이제 알아요. 이제 제가 전부 다 강의에 다 들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이것이. 폐는 이제 금은 폐인데 장기 중에서 폐인데 경신은 뼈고 신유는 폐다 이거예요. 정확하니. 아까하고 좀 다르죠. 이제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하고. 근데 거기서는 지금 초학생은 그러려니 하고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것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정리하려고 하면 헷갈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인체 부인으로서는 경은 뼈고 신은 정자다. 내가 아까 저번에 자도 정자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유는 폐다. 술은 기관지다. 식도 기관지 수구.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에 와서는 신장이에요. 신장. 임수와 해수는 신장이고 그 계수와 자는 뇨도다. 뇨도. 그리고 이제 임수는 내수예요. 내수. 계수는 땀이에요. 해는 큰 뇌고 자는 신경선이고. 그리고 축은 또 관절이에요. 관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비고 이제 해수 임수가 큰 뇌골이고 자수는 이제 자궁이고 축은 홍문 또는 목이랄지 그쪽도 기면서 항문도 기예요. 이게 축이 항문도 기고 이제 그리고 이제 토 중에서 이제 무토는 피부고 무토가 이제 얼굴도 되고 코도 되고 아까 코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부고 거죽이고 기토는 속 배고 기토는 몸 자체고 아래 그 코 밑에 하관이고
속살이고 근육이다. 기토는 이렇게 일을 하시고 오셔요. 그리고 인체 부위를 다시 한번 또 점검 체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목은 간인데 간목은 두고 머리고 그리고 간장이에요. 그냥 잇목은 몸체고 동맥입니다. 아주 헷갈릴 수 있어요. 을목은 사지고 수족혈이에요. 그리고 묘목은 수족이고 정맥입니다. 이것을 지금 애울라 그러잖아요. 헷갈리게만 해요. 애우지 마세요. 대강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쭉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들이 머리에 막 잡히거든요. 이제 잡힐 때 이거 와서 딱 출력해갖고 보잖아요. 이 부분을 내가 다 블럭에 넣어놨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머리가 개운하게 정리가 되는데 미리 그 정리할 것을 내가 미리 해놓은 거예요. 미리 강의를 해놓은 거예요. 기초하면서 화는 병사정오가 있는데 화는 눈이다. 병화는 눈이고 혈기고 사화는 혈액이고 소장이고 정화는 마음이고 심장이고 오화는 단전이고 안에 있는 뇌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는 이제 비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가 비위를 얘기하는데 무토는 피부고 피막이에요. 진토는 용천이고 대장이고 미토는 위장이고 이제 위장이에요. 밀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기토는 육질이에요. 사람 육질이고 피하. 피막이고 그 피하가 있죠. 술토는 식도고 기관지예요. 축은 상추고 상추하추 있어요. 배설하는데요. 이게 학문. 축도 내가 학문이라고 해서 저쪽은 여기 나오죠. 그리고 경금은 이제 금은 폐예요. 폐. 경금은 뼈고 각질이고 치아예요. 신금은 신도고 쓸개. 여기 이제 천간의 신금은 골수고 정액이에요. 그리고 유금은 손 발톱이고 폐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수는 이제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임수는 뇌수고 사고를 하는 사고력이고 해수는 방광이고 큰 골이에요. 막 교차돼서 왔다 갔다 하죠. 개수는 땀이고 발상이에요. 어떤 생각은 발상하는 거. 개수가 충천부지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거든요. 자는 요도고 신경선입니다. 이거 뭐 헷갈려 할 것 없어요. 지금 당연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헷갈리셔야지 그 A가 맞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면은 A가 없는 거예요. 아까 밑에 쪽에는 몇 개 먼저 했던 것은 이제 좀 이해가 가겠지만 여기 와서는 제대로 다 이해해버렸어. 그러면은 가르치는 나도 이건 성질 나불고 다른 학생들도 한테도 A가 아니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 당연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갑은 용이고 레우고 봄에 뇌성 치면서 봄에 이렇게 봄비, 봄장마가 제일 그 뇌성이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봄장마 때 그 뽕따로 갔다가 벼락 맞아서
시골에서 우리 그 선배도 일 났었어요. 근이고 간이다. 상록수 주로 근이다. 주로 이제 갑은 주로 이제 근이에요. 근이. 그리고 이제 동물로는 용과 거북이고 송백이다. 소나무 장방 잣나무 동백나무다. 인체로서는 머리고 간장이고 갑은 간이고 이는 동맥이다.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전대 몸에 뻗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는 정견이고 바른 견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을목은 풍안이라고 풍 기류라는데 을목은 풍 기류 싹이고 잎싹이에요. 이 간목의 싹은 아주 여린 거지만은 이 묘모는 을목은 좀 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잎사귀는 이제 그 잎사귀를 주로 근데 잎사귀를 얘기를 해요. 조루는 텃새 참새다. 식물로는 난초, 지꽃, 난초, 잔디. 인체로는 수족, 혈류, 을은 혈류, 묘는 정맥이다. 정사유, 바른 생각이다. 을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은 태양이고 색채고 꽃이고 주로 색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물로서는 이제 학이고 병화가요. 학이고 이제 뱀이다 이거예요. 뱀. 학이고 뱀.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고 식물로서는 눈이고 혈기심력이고 담력이다. 병화가. 그리고 정은 바른 말씨. 정화는 이제 달을 얘기하는데 땅에 옮기고 이렇게 그 화로 그리고 등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러기고 동물로는 올빼미가 밤에 야행성 조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화는 국화와 연꽃이다. 이제 심장과 심맥과 마음에 있는 심이다. 바른 정업, 바른 행실이다. 무토는 안개고 산이고 표면토고 제비고 잔디고 지피식물이고 피부고 비장이고 정례고 예절이다. 기토는 백운 뭉게구름이고 전답이고 이면토 이거 글씨 오타 나왔네. 이면토입니다. 표면토가 아니고 표면토에서 이면토입니다. 거의와 청궁오리고 밭이고 이제 여기서 이 밭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 표면토가 맞고 모토에서 같이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면토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면토 표면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하면서 음양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물상론을 보고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계속 교차되는 겁니다. 보리반, 양파, 국은 그리고 근육이고 배고 내장이고 정은 신념, 정신 신념이다. 이런 얘기고 경금은 별이에요. 별. 하늘의 별이 경금입니다. 그리고 과일인데 하절기의 풋과일이에요. 그리고 철을 얘기하고 종갈새를 얘기하고 감을 얘기하고 뼈, 치아, 골근이고 정명이에요. 신금은 설이고 눈이에요. 종자고 열과 숫과. 익은 과일이란 얘기예요. 익은 완전한 과일, 완전한. 그리고 은어고 산호다. 그리고 마늘이고 옥자마 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폐, 정자. 신금 얘기예요. 골심, 골수, 이제 골수종이란 얘기고 정정진 바른 노력이다. 이제 그리고
임수는 흙구름, 흙운이고, 호수고 바다고 물이 모여있는 그런 이제 우리 촌말 나면 덤벙이에요, 덤벙. 갈매기고 잉어고 해초고 수중식물이고 큰 매수고 방광이고 정염이고 바른격이다. 개수는 천우고 공기, 습기가 있는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기. 흐르는 물이고 개수가 상승하는 수증기고 산토끼고, 이 기동성 있는 동물보다가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매하고 벗이고 신경선이고 오짐이고 정정, 바른마음의 통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초 강의라면서 오행의 물상론이랄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거기다 해놨으니까, 기초 하신 분들은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쭉 이렇게 신경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듣고만 가세요.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건 한번 듣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쭉 가면서 좀 상당히 그 물상론을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이 강의에다가 기존 강의 것을 바꿔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상이 있는데, 절대로 사주를 푸는 것은 물상에 얽매이면 안 돼요. 이거에다 얽매이지 마세요.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지금 사주를 풀어가는데 양념이에요, 양념. 주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몰입돼 볼까봐 내가 초강에다가 이렇게 깊이까지 다 넣는 것이, 이 물상을 계속 공부한다고 거기 몰입돼 버리면 사주가 안 풀려 버리니까 내가 안 넣어놨던 거예요. 근데 다른 거 강의하다가 이 차트다 그냥 넣어놔야 되겠다. 거기도 좀 부실한 것 같고 그래서 내놓은 것인데, 이제 사주를 푸는 것은 맨 처음에 지금 여기 기초 챕터라는 거 있죠. 그 기초 챕터를 하고 나서, 이거 하고 나면 플러스 10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주가 풀리기 시작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하냐 그러면 이제 기본 음식이 나온 거예요. 기본 음식이. 이제 배 부르죠? 그래도 충분히 식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2운성을 이제, 12운성은 이제 각 자구들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 음식이 이제, 그냥 이것은 기본 음식이, 소금하고 뭐 약간의 양념이 돼갖고 나왔다 치고요. 이것은 12운성은 약간 양념이 이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신살. 이렇게 해서 사주의 역학관계가 다 풀리고 나야만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물상론에 대해서 확장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공부를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사주가 다 풀리잖아요. 풀리고 나면은 어떤 상황으로 가냐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음양으로 가요. 음양으로. 그리고 물상론을 이렇게 공부를 막스럽게 안 해도 스스로가 이 논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물상이 어쩌겠네 하고 자기 스스로 물상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상은 막 배우고 여기쯤까지는 배우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하다 보면 이제 물상이 감이 막 잡혀갑니다. 공망을 쉽게 참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육식갑자 조견표를 보시죠. 이제 공망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망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순이라 하면은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이렇게 이제 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갑을 맨 처음에 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갑자, 갑술, 갑신, 갑오 뭐 이렇게 갑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에서부터 시작해서 개까지 왔고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까지 왔는데 수레가 남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공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레는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죠? 술, 해하고 넘어와요. 이라고 갑술순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갑술울해.
이렇게 해서 이 갑술순에는 또 짝이 안 맞는 신유가 공망입니다. 신유가 공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망을 찾는데, 이렇게 찾은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세월이. 근데 좀 전에 내가 강의해드렸던 그 연상법에 의해서 이제 찾은다면은, 만약에 이제 경호일주가 있어요. 경호, 그러면, 맨 처음에 경호원이었지, 거기든 그 조명사의 머리를 탁 치는 갑자수레가 있었지, 그럼 갑자순 끝에는 수레가 있었지, 이렇게. 그리고, 또 끝에는 수레가 있었지까지는 연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갑자순에 경호가 있는데 경호를 지나서 갑자순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 교회 종이었지. 그럼 교회 종이면은 캡슐식으로 이렇게 교회 종집이고 그 다음에 어레하고 이제 교회 종이 울렸지. 뭐 이렇게 수레, 그럼 수레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착착착착 하면은 금방금방 될 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연상을 공부했던 걸 연상을 해서 하시면은 훨씬 빨라요. 빨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이제 공망 찾는 법에 또 한 가지의 팁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자고요. 수장도는 저번에 강의하면서 이제 손가락 하는 거 그거 알려드린 적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갑에서부터 똑같은 얘기예요. 개까지 왔는데 자에서부터 육까지 왔는데 남는 것이 수레다. 수레가 이렇게 앞으로 온다. 다시 수준이 돌아간다. 그거 설명하느라고 저번에 했었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고 제가 이거 거기다 그림 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망찾기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공망찾기 이거인데, 이제 지지를 이제 이 고유번호를 매겨놓은 거거든요. 자축은 0번이다, 인묘는 1이다, 진사는 3, 4다, 어미는 5, 6이다, 신유는 7, 8이다, 수레는 9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음력으로 하면은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가 11월, 축이 12월이에요. 이게 자축은 고유번호를 제로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음력 똑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번호는 다시 이제 1이 내려와요. 자, 이제 지지에 인이 고유번호가 1, 묘가 2, 3, 진이 3, 4가 4, 5가 5, 6이 미, 7이 신, 8이 유, 9가 술, 10이 해, 11이 자, 12 축. 음력을 좀 쓰신 분들은 그냥 알아요. 이날부터 해서, 5월이면 우리 5월이지, 수월이면 9월이지, 뭐 이렇게. 금방 묘월이면 2월이지, 진이면 3이지, 뭐, 축이면 10이지, 이렇게 금방 알아요. 그리고 천간은 이제, 그냥 우리 천간 순서대로, 가불병기 순서대로 쭉 번호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경이면 뭐 7이다, 경칠이다, 신팔이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이건 고유 번호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서 공망을 한번 찾아볼까요? 공망표 보시고 이제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이제 맞으니까 차분히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는 고유 번호를 기억한다. 이게 이제 고유 번호를 다 이게 해놓은 것이니까 고유 번호를 기억하시고, 지지를 기준으로 천간 숫자를 빼서 지지의 숫자가 천간 숫자보다 적을 때는 지지의 글자에 12를 더한다. 이게 12진법이거든요. 12가지 있으니까. 그 나머지 숫자가 고유번호와 대입해서 공망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산수예요. 산수. 저는 유치원으로 안 나와서 산수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갑자라고 해보자고요. 갑자. 갑은 1이죠. 자는 11월이죠. 11-1은 10이죠. 이건 뭡니까? 수레공망. 갑자기 뒤통수를 탁 쳤어요. 그게 갑자순이죠. 그 다음에는 교회 종이 나오더라.
캡슐, 갑술. 캡슐은 그냥 수레. 이렇게 똑같죠? 애기가. 그 다음에 볼까요? 신축을. 신축. 축은 12예요. 신팔. 신은 8이에요. 12-8은 4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38선. 그 세 번째 태극기 걸려지고 거기 총 들고 있는 그 사람 신축성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축성인데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그림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태극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사막을 가잖아요. 사막. 수박 내가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 야자나무에다가 병호가. 그러면은 거기는 갑진 수박 야자수 열매 을사한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갑진 을사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진사. 여기 이걸로 찾으면 이걸로 계산하면은 진사로 이렇게 빠지고 그 연상이 훨씬 더 빨라요. 그거 외워놓으면은. 그 다음에 경호. 경호원이 어디 있었어요? 차지붕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교회 갑술이죠. 갑술, 수레. 똑같은 얘기예요. 경. 이게 7이거든요. 5는 5니까 5예요. 그러면 5-7은 -5. 이거 이제 산수 하려고 했는데 수학이 나와버렸어요. 12 플러스 5, 12를 더 준다 그랬으니까 -7은 12 플러스 7은 17, -7은 10. 뭐라고 했어요, 지금? 경호, 수레 경호. 이거이죠? 무인 보시죠? 무인 하면은 무인이 교회를 쳐들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조명사고, 그 다음에는 교회고, 그 다음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인이 쳐들어온 곳 다음에는 이순신 장군 투구가 값이 나가고 원료가 을류하니까 신유 이렇게 바로 그 계산은 그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요걸로 계산해 볼까요? 무가 오고 인이 1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1 마이너스 5. 근데 산수만 하려고 했는데 수학이 나와버리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1 플러스 12는 13. 13 마이너스 5는 얼마입니까? 8. 8이면 신유공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망을 찾는 이제 법이 가장 이 법이 쉬운 법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쉬운 건 그렇게 연상하는 거. 그보다 더 쉬운 것이 없더라고요. 60갑자도 외워져 버리면서 바로 공망도 나와버리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십시오.